조선의 왕이 자신의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숙부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죄인이 되어 무려 700리 유백길에 오르게 됩니다. 1457년 어린 왕 단종이 걸었던 그 길, 저는 지금 그 길을 직접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창덕궁 도나문 앞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옆에 창덕궁 돌담길 따라서 이렇게 쭉 걸으니까 뭔가 옛날에 그 단종의 유백길을 직접 느껴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찹니다. 옛날에 단종이 유배를 떠나기 전에 당시 왕비였던 정순 왕후가 단종한테 마지막 인사를 건넸던 곳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영도교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결국 생전에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거워진 발걸음으로 어린 왕 단종이 배를 탔던 광나루터로 계속 향했습니다. 옛날에 단종이 유백길에 오를 때 수많은 한양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수대교 지나갑니다. 저는 유백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단종의 비통한 심정을 떠올리며 한강변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잠실 한강공원 도착했습니다. 혹시 한강에 오면 한강라면 한번 또 때려줘야죠. 오씨, 날파리 진짜 많다. 아, 저게 한강버스구나. 광나루 한강공원. 단종은 광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남한강을 따라 강원도 영월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나룻배에 타고 궁녀, 시녀들 같이 타가지고 저기 멀리 유배지까지 이동했을 거 생각하니까 뭔가 그 영화 보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또 눈물 나오려고 하네. 지금은 배가 안 다니는 관계로 저는 걸어서나마 단종의 그 유백길을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이 광나루 한강공원 앞에 천호 자전거 거리, 자전거 고글, 라이딩 복창. 아, 여기 전체가 자전거 거리네. 주몽학교. 여러분, 주몽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고구려 유적지를 다녀왔다 보니까 더 뭔가 눈에 띄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상일동에서 하남 들어가는 길인데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가 없어졌습니다. 오씨, 대형 트럭아. 와, 하남시청. 여러분, 드디어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와, 서울 빠져나오기 진짜 힘드네요. 아유야, 피곤하다. 여러분, 유백길 장난 아니게 힘듭니다. 2일차고요. 저는 오늘도 계속 강원도 영월 방면으로 한강을 따라 쭉 이동해 봅니다. 자전거 타면 진짜 금방 갈 텐데. 사대강 국토정주. 여기 자전거 길이 되게 잘 나 있네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게 남한강입니다. 팔당 대교 위로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와, 이거 미쳤다. 여기 교량 점검 사다리라고 하는데, 와, 이런 거 어떻게 가? 아, 나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 못한다. 이제 남양주 들어와서 옆에 남한강 따라서 쭉 걷고 있습니다. 이야, 도나스 맛있겠다. 이거 하나 먹고 가야겠습니다. 맛있겠다.
팥도나스 3개 샀습니다. 맛있어. 와, 이 팥이 가격 좋네. 갑자기 또 이번에는 산길이 나오네요. 아, 이 산길이 공기는 좋은데 계속 오르막이라 빡세긴 하네요. 아휴. 오, 소똥 냄새. 이 바로 옆에 뿌려져 있는 거 이거 전부 소똥인가 봐요. 와, 냄새 장난 아닙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보도길이 쫙 깔려 있지만 예전에는 여기 내려가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저 개 너무 큰데? 아, 갈게. 방금 저 자식 진짜 사납게 생겼습니다. 와. 저쪽에 두물머리 보이네요. 양수대교를 걸으니까 또 지역 하나가 바뀌네요. 경기도 양평에 진입했습니다. 양평 여기는 꼭 시골 온 것 같네. 뭔가 거리가 저도 생전 처음 와보는데 정겹습니다. 오늘 10km 넘게 걸었더니만 지금 살짝 빈혈기가 와가지고 한 잔 때리면서 계속 두물머리까지 걸어가 봅니다. 두물머리 사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돛담배이다. 그럼 옛날에 단종이 이런 배를 타고 유배를 갔을 확률이 높겠네요. 저쪽으로 좀 더 가야지 진짜 두물머리라는 거죠. 저 앞에 성같이 있는 거. 표지가 여기 있어서 헷갈리네.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와, 근데 이 빵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진짜 맛있네. 팔당에.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게 이쪽으로 쭉 조금만 더 들어가면 찐 두물머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물경.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단종의 유백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왼쪽이 남한강,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게 북한강. 이 남한강이랑 북한강이 이 두물머리에서 합쳐집니다. 많이 걸어서 그런가 이거 분명히 멀쩡했던 양말이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뭐야 이거. 아, 이 양말 버려야겠네. 아, 또 보도 없네. 와, 길 더 좁아졌다. 아우, 먼지 다 들이마시네. 아, 자전거 길이 있었네 옆에. 카우지도 도보로 안내를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옆에 차도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방금 거의 한두 시간 동안 목숨 걸고 차도 건넜습니다. 좋은 길이 바로 옆에 있었구만. 여러분, 이때까지 33,761보 25km 정도 걸었는데요. 바로 옆에 단종이 배를 타고 지나갔던 남한강을 보면서 걸으니까 뭔가 어린 단종대왕이 저한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 길도 계속 걷다 보면 끝이 보이겠죠. 기력 딸려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밥 좀 먹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후 끝이 보이지 않는 자전거 길을 따라 단종의 유백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와, 남한강 자전거 길 진짜 잘 만들어 놨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을 남겨두고서. 길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 여러분, 지금 걷다가 너무 지쳐서 잠깐 벤치에 앉아 있는데 46,602보 34.5km 30km까지는 어떻게 좀 괜찮았는데 30km 넘어가니까 발도 발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아, 이거 미스다 진짜. 아, 힘들어.
아, 발에 물집 생긴 것 같아. 따가. 이 가방 진짜. 2일차에 벌써 발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이거 물집 방집해도 소용없네. 뭐야 이거? 여기 중간에 물집 보이시죠? 너무 크게 잡혔다. 이거는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 다음 날 거즈와 밴드로 간단히 응급처치를 한 뒤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확실히 물집이 생기니까 속도가 많이 느리네요. 와, 시작부터 오르막이네. 날씨 좋다. 와, 남한강 여기 진짜 이쁘네. 발에 물집 잡히고 오르막 올라가니까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프니까 단종의 유백길의 고단함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은 좀 체감이 되네요. 날파리가 나한테만 달려드는 것 같아. 저 위까지 계속 오르막이 이어지네요. 이번에는 내리막이네. 내려갈 때 물집 쪽에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평지가 좋아요. 평지가. 오늘의 점심 해장국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3월 12일인데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미역국 대신에 해장국을 먹습니다. 와, 오른발 완전 맛이 갔는데 이거. 솔직히 이때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속도가 안 납니다. 지금 제가 마치 거북이가 된 것 같아요. 엉금엉금 거의 진짜 기어가는 수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포보 앞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이렇게 남한강 중간에 이포보 수력발전소가 막고 있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이런 수력발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종 일행이 배를 타고 쭉 와서 저쪽에 곧 도착할 이포 나루터에서 배를 내려서 다시 육로로 강원도 영월까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양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포 나루터에서 내렸을 때 단종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포 나루터, 드디어 이포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단종과 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이곳 이포 나루까지 내려온 뒤 다시 영월을 향해 육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모터보트가 한 대가 있는데 배대기는 좋게 생겼네요. 여기 나무 나룻배 딱 이렇게 붙이면 여기 사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네. 여기 오리가 정말 많아요. 발 부상 때문에 이 상태로 280km의 여정을 끝까지 걷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렌트카를 이용해 이동하면서도 가능한 구간은 계속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와, 더 커졌어요. 여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물집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군대 행군 이후로 오랜만에 물집 터뜨려 봅니다. 오늘 힘들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발에 잡힌 물집을 정리하고 밴드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검은 옷을 입고 마지막 여정을 나섰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상고개가 솔치제라는 곳입니다. 옛날에 단종이 이 상고개를 넘어서 강원도 영월, 청룡포로 향했다고 합니다. 솔치제 초입 근처 주차장도 이용할 겸 아침은 제육볶음 정식으로 든든하게 해결했습니다. 단종이 눈물을 삼키며 걸었다는 솔치제. 저도 그 흔적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 저기 멀리 엄정이 보이네요. 근데 엄정 가는 길 여기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여기가 어음정. 단종이 잠시 숨을 고르던 곳 어음정. 지금 저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 쉬어가 봅니다. 지금은 막아놨네요.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우와, 꽤 깊다 여기. 참고로 옛날에 단종이 유백길을 오를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겠죠. 참 예나 지금이나 권력 싸움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기 조카까지 무참히 죽여버리는 수양대군의 잔혹함에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 여기가 주천 3층 석탑입니다. 고려시대 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 3층 석탑을 지나 방울제와 베일치제로 이어지는 길, 충신들의 충절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방울제입니다. 단종의 말에 달린 방울이 떨어졌던 길, 방울제. 그의 흔적을 따라 저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쪽에 베일치제가 보이네요. 와, 동상 정말 크게 만들어놨다. 베일치, 기양사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이 고개에서 서산에 지는 해를 향하여 절을 하면서 장차의 운명을 기원하였다 하여 베일치라고 부르게 됐다. 단종의 절하는 동상 옆에서 그의 충절과 아픔을 떠올리며 저도 함께 절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옥녀봉을 지납니다. 그리운 정인을 닮은 봉우리, 아내 정순왕후의 어여쁘고 정갈한 모습이 떠올라 단종대왕이 그 이름을 옥녀봉이라 불렀다. 이 둘은 겨우 결혼한 지 2년 만에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순왕후와 헤어지게 되고 단종은 유배 이후 정순왕후를 살아생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순왕후의 삶도 굉장히 기구한데요. 정순왕후는 궁에서 쫓겨나 평생 바느질, 그러니까 배를 짜며 평민 신분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정순왕후는 80세가 넘어서야 숙종이 노산군이었던 단종을 복위시키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참 기구하죠, 인생이란 게. 이제 이 고개만 넘으면 청룡포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청룡포로 가는 길은 정말 험합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단종은 올라서 청룡포로 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정에 거의 다 와갑니다. 이곳 선돌은 단종이 청룡포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양을 바라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선돌 건너편에 있는 선돌 마을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촬영 세트장이 있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청룡포입니다. 와, 실제로 보니까 풍광이 정말 멋지네요. 청룡포는 서강이라는 하천이 구불구불 흐르면서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습과 같다. 뒤쪽에는 육육봉이라는 절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배로만 출입이 가능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와, 정말 힘들게 왔네요. 청룡포. 생각보다 줄이 진짜 기네. 와, 여기는 돌로 탑을 쌓아놨네요. 뭐 소원 같은 거 비는 건가? 그리고 저 앞에는 물수제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청룡포가 막 엄청 넓은 건 아닌데 또 막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여기도 풍광은 정말 미쳤네. 와, 유배지에 좋다는 말 하면 안 되지만 근데 풍광이 미쳤습니다. 와, 방도 진짜 작다. 거의 고시텔 수준인데? 단종이랑 같이 끌려왔던 궁녀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나 봅니다. 여기가 단종 어소입니다. 영화에서는 단종이 주민들과 웃고 떠들지만 실제로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청룡포 어소 앞 그 고독을 잠시 느껴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소나무들이 단종 숙소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소나무도 단종에 대해 충의를 표했다, 그런 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완전 기울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완전 이쪽으로 누웠네. 와, 진짜 자연의 신비네요. 어소 방향으로 아예 누워있네, 소나무가. 저는 단종도 단종이지만 이렇게 같이 와서 생활했던 궁녀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같이 유배지의 자원에서 따라와서 이렇게나 힘든 생활을 했다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소나무가 관음송입니다. 600년이 됐고 저기 지금 사이에 갈라져 있는데 저 사이에 단종이 앉아서 쉬었다고 합니다. 이게 망향탑이구나. 단종이 한양을 그리워하며 쌓은 탑, 망향탑. 그의 마음을 떠올리며 서봅니다. 여러분, 여기는 노산대입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해질 무렵이면 이곳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 이거는 금표비란 겁니다. 출입 금지를 알리는 이 표석은 단종이 철저히 통제된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2개월간 단종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낙하암이라고 단종이 죽은 이후에 단종을 따르던 궁녀들이 뛰어내려서 죽음을 선택했던 그 바위를 찾고 있거든요. 영월 동강보도교 설치 사업. 지금 저쪽에 동강보도교 설치 사업 무슨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저쯤이 낙하암이 있던 장소인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막혀 있네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지금 흙 다 헤집어 놨잖아요. 지금 옛날 지도 주소에서는 저쯤이 낙하암이라고 돼 있거든요. 현재 낙화암은 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쯤에서 단종을 따르던 궁녀들이 뛰어내려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이네요. 애달프고 슬픕니다. 이 강물 엄청 차가울 텐데 여기에 몸을 던지는 그 충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아니, 아무리 보도교 설치 사업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문화재를 훼손합니까? 여러분, 이게 충절의 상입니다. 왼쪽에 할아버지가 어멍도, 그리고 오른쪽에 싸늘하게 주검이 되어버린 단종이 있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강에서 건져냈을 때 그것을 형상화한 동상입니다. 예전에 단종이 사살을 당하기 전에 정갈하게 골룡포 차림으로 갈아입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상도 골룡포를 입고 최후를 맞이한 단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단종이 죽은 이후에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리라, 그렇게 세조가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단종의 시신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을 때 어몽도만이 유일하게 땅에서 단종의 시신을 건져내서 고이 묻어줍니다. 어몽도는 단종을 묻어준 이후에 아들들과 함께 각자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는 어몽도 기념관 터입니다. 2021년 6월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서 어몽도 기념관이 전부 소실됐고요. 그 이후에는 영월군의 예산 부족 문제로 현재까지 터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재밌는 썰 하나 풀어드리면 그 산악인 어몽길 대장님 있죠? 어몽길 대장님이 어몽도의 후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 뉴스 기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몽길 대장님이 에베레스트에 묻힌 자신들의 동료들의 시신이라도 묻어주고자 다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몽도가 단종을 묻어주고 어몽길 대장님이 동료들을 묻어주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평행이론이 존재한다는 게 한편으론 참 재밌고 놀랍습니다. 장릉 가는 길도 정말 풍광이 어마어마하네. 드디어 이 여정도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남들보다 정말 힘들게 왔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습니다. 와, 드디어 저기 장릉이 보입니다. 장릉은 조선 6대 임금 단종의 능이다.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양지 바른 곳에 잘 묻혀 있네요. 17세 어린 왕 단종의 무덤 앞, 저는 몽래로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온 곳은 관풍원입니다.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입니다.
여기 관풍원이 원래는 그냥 사또의 집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종은 처음에 청룡포로 유배를 갔는데 대홍수가 나서 2개월 만에 쪽 관풍원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건물이 제법 크네요. 그냥 전형적인 양반들 건물같이 생겼습니다. 기와집에다가. 저는 온 김에 단종이 최후를 맞이했던 안쪽을 좀 보고 싶었는데 안쪽은 자물쇠로 잠겨져 있네요. 이 방 어딘가에서 조선의 비운의 왕 단종은 불과 17살의 어린 나이에 최후를 맞이했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 건물 외벽이 번쩍번쩍한 거 보니까 이게 좀 한번 보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이 정말 많은데요.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단종이 자결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민간 전승에서는 단종이 세조의 사사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약을 내려서 죽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종이 사약을 받았는데 사약을 마셔서 죽으면 정말 자기가 대역죄인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목을 매 죽었다.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관풍원 옆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정자가 하나 있는데요. 자규루라고 하네요. 자규루는 원래는 매중루라고 불렸대요. 단종은 여기 관풍원에 지내면서 매중루에 자주 올라 자규시를 읊어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후에 매중루에서 자규루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단종이 이 정자 위에 올라서 본인의 심정을 한탄하며 시를 읊었을 거를 상상을 하니까 다시 한번 가슴 한켠이 미어집니다.